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여러분, 2월이면 대게축제가 열리는 거 아세요? 서울에 살면서 어떻게 대게축제가 언제 열리고 하는지 아냐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이런 것을 왜 알고 있나 싶네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아마 죽는 그날까지 대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죠. 대게 하면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건을 만들어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돈에 미치면 자식도 소용없구나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준 저희 시어머니.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였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그 이야기도 궁금하답니다. 그렇다면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참, 너희 시어머니 추진력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해외여행을 가신다니. 아휴,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면서 굳이 가보겠다잖아. 가면 또 모른다고. 코시국이 가장 위험해서 예민함이 절정에 달았을 때 시어머니는 미국에 꼭 놀러 가야겠다면서 공항에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증상을 보여서 되돌아오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 하는 추진력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 그 추진력이 시도 때도 없이 눈치도 없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이를테면 개인적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 공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승민이 엄마 말만 믿고서 지금 10대 명의 시간 빼서 여기 왔는데 말이야. 예약했다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좀 기다려 보라니까. 뭘 그렇게 급하게 그래. 내가 다 한다고. 내가 한다니까는. 시어머니는 말로 뱉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시모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개모임에서도 쫓겨나게 된 적도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10명 정도 모여 함께하던 개모임. 그때 당시 그 개모임 주최자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개원분들한테 영덕의 유명한 대게집을 예약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영덕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차 안 막히는 시간에 가도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는 걸리는 거리죠. 나만 믿어. 내가 영덕 쪽 라인은 꽉 잡고 있잖아. 다들 알지? 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서 내가 친해진 사장님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자고. 그럼 우린 승민 엄마만 믿는다. 우리 그날 일 있는 거 빼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개원분들은 시어머니 말만 믿고서 시간을 다들 빼서 함께 영덕으로 내려가기로 하셨죠. 10명이나 되는 개원분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랑 남편도 시어머니가 영덕 가시는 김에 우리 둘도 여행 겸 가자 해서 같이 버스에 올라서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호언장담하던 시어머니의 태도와는 달리 막상 해당 장소에 가보니 예약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때 전화 내내 주셨던 그 고객님 맞으시죠? 사모님, 저희가 그때도 연락 받을 때마다 예약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손님 안 받는 식당이 어딨어요? 그리고 나 기억 못해요? 재작년에 나 여기 왔었는데 왜 그때 내가 사장님한테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고 갔었잖아요. 아니, 그런 손님이 한둘이겠어요? 딱 보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하던 일 버렸구나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가서 우기면 당연히 자리가 나겠거니 하고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작정 그 식당에 간 것이었어요. 식당 주인 말을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영덕대게 축제 시즌이라서 거의 모든 식당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손님으로 꽉꽉 들어차 있던 상황이었으니 가서 우긴다고 자리가 날 리가 없었던 거죠. 축제라고 자리 없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내가 영덕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평일에는 널널하더만. 이렇게 내가 10대 명이나 손님 몰고 왔는데 자리 안 내줄 거예요? 이거는 너무한 거지. 사장님 장사 참 못하네. 아니, 저희가 이미 한참 전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자리 남은 게 있나? 시어머니가 말하는 널널한 때는 축제도 아니고 대게 시즌도 아닌 비수기일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영덕에 도착해서 따로 여행을 다니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 상황이 저렇게 되다 보니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거기에 껴서 이 집 저 집 10대 명이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게집을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이게 지금 뭐야? 나 겨우 가게 일 빼고서 온 건데. 당장에 오늘 이렇게 공치고 올라가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게 말이야. 하여간 승민 엄마 말 믿은 우리가 미쳤지. 아니, 매번 자기가 주최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유, 옆에서 좀 땡땡들거리지들 말어. 지금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어? 내가 사장이랑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 와중에 시어머니랑 개원분 두 분이 대판 싸움이 나서 경찰까지 왔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대게집이 즐비한 길가 맞은편에는 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고 시모와 그 개원분 두 분은 가게와 주차장 그 사이 길목을 가로막고 싸우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 좁은 길로 차가 미친 듯이 통행하겠다고 꽉 들어차 있는데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비켜 아줌마! 싸울 거면 다른 데 가서 싸워! 뭐라고? 아줌마?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어디서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옆 편네들이 길 막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차 밀린 거 안 보여? 옆 편네? 내가 네 옆 편네야? 어디서 옆 편네래? 너 내려! 이 쭉정이 같은 놈아!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대고 시모는 개원과 싸우다 말고 또 운전자와 싸우고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결국에는 영덕에 가서 대게는 못 먹고 중국집 가서 해물짬뽕을 드시고는 서울로 올라간 시모와 개원들이었죠. 망할 놈의 옆편네들. 수준 안 맞아서 더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어 어차피. 아이고 나중에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걸. 그 모임에서 나만큼 맛집 잘 찾고 잘 노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유 참, 누구는 뭐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그러고 나서 그 개모임에서 시어머니는 탈퇴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시어머니 입장인 거고 말이 탈퇴지 솔직히 강제 퇴장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보였죠. 이렇듯 저희 시어머니는 막무가내, 무대포, 자기 혼자만 좋은 추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참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떠세요? 벌써 이 정도 얘기만 들어보셔도 저희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얼마나 감당 안 되는 피곤한 스타일인지 마구마구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건 쇠발의 피였습니다. 진짜 대박인 건 지금부터라고요. 너는 내 분신이나 다름없어.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 말만 들어도 피곤한 고집불통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도 꽤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겠다며 난리 부르스를 친 적이 있었죠. 내가 정말 미쳐. 내 나이가 몇인데. 엄마는 평생을 그랬어. 내가 무슨 엄마 소유물인 줄 아느냐고.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살아. 뭐야? 너 왜 그래, 임마? 여보, 민서 얘 왜 이러는 거야? 왜 울어? 그게 어머니랑 아가씨랑 한바탕 한 것 같아. 엄마가 그게 할 짓이냐고! 시누이는 저보다 1살 어려서 저와는 거의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하루는 신우이가 퇴근하고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와서 저렇게 외치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말이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판단상 일단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엉엉 울며 하는 소리를 듣자 하니 참 저 같아도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하고 싶겠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거길 쫓아와서 헤어지라 말라 하는 거냐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정말 큰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신우이랑 신우이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깽판을 쳤다는 거였죠. 신우이의 그 말을 듣는데 남편과 저는 그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던 분이 신우이한테 유독 간섭이 심했거든요. 언니랑 오빠도 알잖아. 성수 걔가 집안은 조금 힘들어도 자기 능력 있어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거. 근데 엄마가 거기서 성수한테 물까지 끼얹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성수 씨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성수가 상처 제대로 받아서 나한테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하고서 지금 연락도 안 받아.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신우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무 티날 정도로 말이에요. 뭐 그 이유는 간단명료했죠. 신우 남자친구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 그게 시어머니가 신우이 남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사랑이 밥 먹여준다니. 결국은 결혼도 현실이야. 그저 그런 놈 만나서 짜장면 먹고 사는 것보다야 능력 좋은 놈 만나서 스테이크 썰어 먹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우 남친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로 일하시고 적당히 재산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명문대 나온 네가 왜 저런 집안에 시집가려 하냐 하면서 싫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에는 신우이 데이트하는 곳까지 찾아가 뒤집어 엎은 것이었습니다. 울며 불며 소리치는 신우이를 달래면서도 사실 저는 그저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저희 부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때 사실은 남편도 자기 혼자서 시어머니랑 악착같이 싸운 것이었더라고요. 물론 그 내막은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제가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자식한테 자기 꿈을 투영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승민이는 언제쯤 승진하려나? 나도 우리 아들이 사주는 명품 가방 한번 들어보고 싶네. 엄마, 그만 좀 해. 오빠랑 내가 말할 때마다 엄마랑 다른 집 엄마들 비교하면 좋겠어? 야, 이 기집애야. 내가 그냥 말도 못하니?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니들 키운다고 고생한 게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말도 못하니?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은 언제 승진하나? 다른 집 아들내미들은 승진도 척척해서 집도 사주고 한다더라 라는 식의 비교 섞인 말을 자주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싫어지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비교 섞인 말을 얼굴 볼 때마다 혹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한 번은 자꾸만 그렇게 저희 남편을 자기 친구들 아들과 비교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똑같이 해준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날은 남편 생일이 있는 주였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내미는 언제 승진해서 직원들이 선물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려나? 엄마 친구 혜숙이 이모 알지? 혜숙이 이모 아들내미는 이번에 사업 시작한 게 잘 돼서 직원만 10대 명이라더라. 그래서 생일 때 직원들이 바리바리 선물 보냈는데 거기에 혜숙이 이모 선물까지 쫙 달려서 보냈대. 아휴, 부럽다. 아니, 저게 할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친구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말만 들으면 다들 무슨 연봉 억 단위에 건물을 한 두세 채씩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누구? 한솔이 오빠? 엄마, 그 오빠는 해수기 이모가 사업체 그대로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해수기 이모 직원들이 한솔 오빠 직원 된 거지. 그래서 해수기 이모 선물까지 보낸 거겠지. 야! 아무튼 한솔이 걔가 사업을 잘했으니까 기존 직원들이 잘 따르는 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누가 일을 잘했네 그런 거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얘기한 거니? 참 못났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못난 것 같아요. 못난 어른의 표본을 뽑으라면 저는 저의 시어머니를 강력 추천할 생각이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당신 아들 생일날 저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도 생일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엄마 밥은 무슨 중국 음식 배달시켜둔 거 먹었습니다. 그것도 결제는 저희가 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열이 받지 안 받겠어요? 시모가 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줬죠. 아, 해수기모님 얘기셨구나. 어머니,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건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 덕에 건물주 돼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당신도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어머, 정말요? 너무 좋겠다. 엄마도 오빠랑 나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엄마가 건물 하나 사는 건 어때? 나도 건물주 자식 해보고 싶네. 역시 신우이는 저의 편이었죠. 저와 신우이가 저리 합공을 펼치니 시모는 합하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 어머니,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어머님 친구분 아드님 얘기도 결국은 그쪽 집안 얘기겠네요? 하고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하니 식사 끝날 때까지 시모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비교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네요. 남편이야 워낙 자기 속상하고 하는 걸 티내지 않는 사람인지라 드러내진 않았지만 아마 제일 힘들고 속이 상했던 건 남편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더더욱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고 성실히 하더니만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정말이야? 정말로? 너무 잘 됐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대단하다, 당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무튼 나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동안 당신도 내 옆에서 우리 어머니 나 갈구는 거 막아주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둘이 같이 해서 해낸 일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제 그놈의 해수기 이모 아들 얘기도 그만하시겠네?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는 그 해수기 이모네 아들 얘기 그만 들어도 돼서 아주 내가 그게 제일 좋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3가지를 뽑으라면 그중 하나에 남편의 승진이 들어갈 거예요. 남편의 능력을 인정받았구나라는 기쁜 마음. 그리고 남편이 드디어 마음의 짐을 덜겠구나라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물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는 머리가 하늘에 닿을 것처럼 폴짝폴짝 뛰며 기뻐라 하셨죠. 정말로 그 뒤로 해수기 이모 아들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면 사람 욕심은 정말이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 백화점에 나와 있거든. 계절이 바뀔 때라 그런가 신상이 아주 많이 나왔네. 시어머니는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다음 날 백화점으로 출동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그 전화도 업무 중인데 수도 없이 걸려와서 버티고 버티다 받은 전화였습니다. 왜 시어머니 전화를 버티고 버티다 받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설마 하니 그냥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했을 리가요. 너 내가 보낸 카톡은 본 거니? 내가 카톡으로 여기 명품 매장에 나온 신상 가방 사진 쫙 보냈잖아. 구두도 그렇고. 아유, 너는 왜 카톡을 안 보니? 일부러 너 업무 시간 잃어서 카톡으로 보냈구만.
뭐 괜찮은 거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업무 중이어서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백화점에 왔는데 예쁜 신상 가방이 많다면서 사진을 몇십 장씩 보냈어요. 아주 쇼핑할 때는 체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신상 가방에 뭐가 나오던 말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답해 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했던 건데 결국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아들 승진할 수 있게 내조 잘했다고 선물 사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잠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역시 우리 시어머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야 오래 들 테니까. 그러면 내가 골라야겠네. 그나저나 너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나 일부러 너희 회사 근처로 나왔거든? 여기 매장으로 좀 와라. 네 카드로 나 가방 하나만 선물해줘. 네? 제 카드로요? 그래. 이제 우리 승민이가 부사장까지 됐는데 네가 이깟 명품백 하나 결제하는 게 대수겠니? 나 다음 주 동창 모임에 우리 승민이가 가방 사준 거라고 들고 나가고 싶어서 말이야.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슬슬 지갑 챙겨서 나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카드를 갖고 와서 당신 가방을 결제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겠지 싶어서 왜 그러시냐 다시 한번 물었어요.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갑자기 신용카드를 찾는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신용카드는 왜요? 어머님 거 있으시잖아요. 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니? 승민이가 이제 부사장인데 내가 왜 내 신용카드를 쓰니? 돈 잘 버는 아들 며느리 뒀다가 뭐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자식을 무슨 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싫지만 결혼을 할 때도 저희 각자 돈으로 알아서 결혼했고 남편이나 시누이 둘 다 대학 다닐 때도 자기네들이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부한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딸에게 뭘 그렇게 해줬길래 저리 당당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인지 싶었죠. 어머니, 그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기는 했지만 저나 그이나 과소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차라리 생신 때 사드릴게요. 너는 참 어쩌면 그렇게 손이 작니? 네 친정 부모님 닮은 거니? 네가 네 카드로 긁고 승민이한테 얘기하면은 어차피 승민이가 카드값 찍어줄 거 아니야. 근데 뭐가 그렇게 과소비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여지껏 시간 낭비를 했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누가 거기 와서 시간 낭비하라고 했냐고요. 당신이 혼자서 가방 살 거라고 떼쓰면서 그 백화점에 몇 시간이고 머물러 있어 놓고서는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었네요. 좋게 얘기해도 그 명품 가방 사드릴까 말까인데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니 더 해주기 싫었어요. 안 그래도 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검소한 모습을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손이 작다느니 놀 줄 모른다느니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새를 놓치기 싫어서 제가 당신 가방 안 사주는 걸 저희 부모님까지 엮어 험담을 하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참네.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보겠다고 이래저래 시어미 비위 맞추려 난리라는데 너 뭐가 그렇게 콧대가 높아서 이러는 거니? 어머니, 그건 다른 집 며느리들이고요. 저는 저예요. 그리고 어머니, 자꾸 그렇게 비교하시면 저도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시어머니랑 어머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큰돈 갑자기 쓰면서 명품 가방 사드리는 거 저는 못해요. 아이고, 그래. 말어라 말어. 내가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 줄 아냐? 됐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자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꿍얼꿍얼 하길래 어쨌든 못 살인다고 했더니만은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 줄 아냐 라는 말을 했죠. 시어머니가 툭 던진 말. 저 말을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신 화를 못 이겨서 뱉어지는 대로 말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부사장 승진으로 온 가족이 다 모여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대로 일을 저질렀죠. 엄마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유난 떨지 마.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야지. 정에 이끌려서 사람 품다 보면 자기 인생 발전 못하는 거야. 하다 언니한테까지 이럴 거야 정말? 대체 왜 이래? 그 좋은 날 시누이가 경악하며 소리를 지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죠. 남편은 일이 마치는 대로 오기로 했고 남편이 오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와 시누이는 먼저 와서 시댁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가 준비를 하는 저에게 다가와 서류 하나를 툭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또 뭐길래 이러나 하고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네요. 네가 무슨 까막눈도 아니고 뻔히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글을 뭘 그리 오래 보니? 이혼 서류 맞다. 여기다 네 도장 찍으면서 승민이 모르게 승민이 도장으로 네가 승민이 것까지 작성해서 와라. 네가 서류에서 오는 대로 내가 위자료는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옆에 있던 시누이도 보다 못해 어이가 없었는지 시모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물었죠. 지금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웃더니만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사장답게 의사랑 재혼시킬 거다. 명품 가방 하나 산다고 하는데도 벌벌 떠는 거 보는데 내가 아주 너한테 정이 뚝 떨어지더라. 우리 승민이가 착해서 너 맞춰준다고 검소하게 산 거지. 승민이 걔 원래 나한테 잘했던 애야. 알아? 저게 지금 말인지 방귀인지. 시모는 당신 아들이 부사장이 되었으니 급이 맞는 며느리로 갈아치우겠다고 했어요. 돈도 크게 쓰는 돈 잘 버는 며느리랑 재혼시킬 거라고 말이죠. 누누이 말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절대 적게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저 시어머니가 끝도 없이 더 많은 용돈, 더 많은 선물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신 거죠? 어머, 너무 무섭다. 내가 후회를 하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저는 차갑고 냉정하게 물었어요. 시모는 제 질문에 당신은 절대 후회 안 한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도 외칠 수 있다며 큰 소리 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는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 들으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말이에요. 신호가 얼마 가지 않고 나서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죠. 여보세요? 아빠, 장서방 잘라버려. 우리 어머님이 장서방 부사장 됐다고 하니까 나랑 이혼시키고 끝맞는 의사 며느리 들이신다네? 장서방 잘라버려, 아빠. 아이고, 너 지금 뭐하니? 원맨쇼 하는 거야? 이것 보세요, 사돈. 되겠다님, 반품할 테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남편을 해고하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저 어이가 없다며 가소롭다는 듯 행동을 했어요. 저한테는 물론이고 저희 친정 아빠한테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타이밍 좋게 남편이 시댁에 들어섰고 시누이는 자기 오빠인 내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조금 전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성큼성큼 걸어와 시모가 내게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벅벅 찢어버렸어요. 어머머머, 야 승민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휴, 이거 복사도 안 해놨는데 번거롭게 또 가지러 가야 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앞길 막겠다고 난리를 피울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난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모한테 화를 내더니만 그리고는 스피커폰 너머에 있는 저희 친정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님, 아니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실언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실언을 하기는 누가 실언을 했다는 거야? 너 지금 왜 이래? 너 미쳤어? 대체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친정아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시댁에서 일 정리되는 대로 저와 함께 친정으로 넘어오라며 남편에게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리고 누가 대표야? 너는 왜 네 장인한테 대표라고 하는 거니? 쟤는 또 왜 지 아빠한테 전화해서는 너 자르라 말라 헛소리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헛소리하는 게 누구인지 구분이 안 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정말? 대체 헛소리를 하는 게 누구인고 하니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 당시에 저희 친정아빠가 운영하게 된 사업체로 이직을 해왔거든요. 친정아빠가 공동대표가 되시면서 아빠가 남편을 아빠 사업체로 불러들인 것이었어요. 생판 모르는 남 밑에서 일하면 언제 자기 능력 발휘할 기회 있을까 기다리느라 시간 다 보내.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내가 자네 성실하고 능력 좋은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만큼 제대로 기회 줄 테니까 와서 한번 해봐. 친정아빠는 당신 사위인 제 남편의 업무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셨죠. 그래서 기회를 준 것인데 그걸 시모가 똥치를 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가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친정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사건건 알지는 못했기에 시모는 몰랐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아빠 회사로 이직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자기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것을 시모가 알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아무래도 시모가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전날 제가 깨닫게 되었네요.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이에요. 아빠와 전화를 마친 후 남편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했죠. 엄마, 그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큰형이 어떻게 됐는데? 엄마 때문에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나랑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국은 이러는구나. 엄마를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등신이야. 네,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한 간섭은 세 발의 피였던 것이죠. 남편은 결혼 전에 시모와 중내 산에 싸우면서 저희 부부 일에 일절 간섭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위로 형제가 한 명 더 있었다고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병마와 싸우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만 들었는데 그 내막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형 만나는 여자 학벌이며 집안 따져가면서 그 두 사람 못 살게 들들 볶아놓고 그 꼴을 봐놓고서 그런데 또 이래! 또 이러고 싶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큰형이 만나던 여자의 학벌이며 집안이며 직장까지 시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들들 볶았었답니다. 심지어는 시모가 여자를 따로 불러서 엄청나게 무시하는 발언과 갈굼을 지속해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은 남편의 큰형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이미 신체에는 큰 무리가 온 탓에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시누이며 제 남편과 저에게까지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버린 것이었죠. 아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 계집애나 네 형이나 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고. 그럼 엄마 잘못이지. 그게 누구 잘못인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모가 저 말을 하는데 저까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이를 악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회사 공동대표며 장인어른이 인정해 주셔서 부사장이 된 것이라고 말이죠. 엄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애초에 결혼식도 가족끼리만 해서 처가에 어떤 지인이 있는지 모르게 한 거고 이번에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게 된 걸 숨긴 거라고 말이에요.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민서 결혼할 사람한테 엄마가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나 민서 생각해서라도 엄마랑 여기서 그만할래요. 형도 그랬는데 민서까지 잃게 되면 나 그 꼴 못 봐. 남편의 말에 신우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이와 남편 그리고 돌아가신 아주버님은 어릴 적부터 친모인 시모한테 학업 그리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더라고요. 시험 기간 내내 우리 옆에서 회초리 들고 지켜봤던 거, 조금이라도 졸면 바로 회초리질 했던 거, 그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아직도 꿈에 그때 일이 나와. 알아? 그래서 뭐? 그래서 니들이 뭐 잘못됐어? 내가 그렇게 한 덕분에 니들이 이 나이 먹어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도 반듯하게 자라준 남편과 시누이가 그저 대단하게 보일 뿐이었죠. 시모는 그런 내용은 듣지도 않는 것인지 그저 저희 친정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에 혈안이 되어서는 또다시 자기 할 말만 해댔어요. 아이고, 내가 사돈한테 실수했네. 내가 찾아가서 사과드릴게. 너희는 왜 그 중요한 걸 말을 안 해서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악역보다 시모가 더 못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누이는 그런 시모에게 치를 떨었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인연 끝인 거라고 생각하자. 엄마랑 나랑 민서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나랑 민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한테 할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뭐? 어떻게 부모 자식 연을 끊어? 누구 마음대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놈들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바라면 그게 부모야? 내가 니들 엄마야.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시모를 뒤로하고 저희 3사람은 그렇게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댁에 살던 시누이는 저희 부부를 따라 나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자취할 곳을 얻어 따로 살게 되었죠. 아가씨, 혼자 사는 거 괜찮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더 지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니. 이렇게 된 김에 남자친구 부모님 찾아뵙고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결혼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내 인생인데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신우이는 시모에게서 벗어나면서 조금 더 자립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돌입을 했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친정에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믿어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고생했어. 고생했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던 친정 아버지도 그런 제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어떠한 말씀도 없이 고생했다 한마디 하시고는 한참 동안 우는 저희 남편을 달래주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니들이 내 얼굴 안 보고 산다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주던 용돈은 계속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양의 의무. 니들한테는 부양의 의무라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멀쩡히 내 자식놈들 2이나 살아있는데 돈 한 푼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심지어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왔어요. 부양의 의무라는 걸 앞세워서 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아들이 그 집으로 장가 가서 그 집 아들내미 노릇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남의 자식 데리고 가서 머슴살이 시키면 그 아들내미 낳아준 나한테 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 대표라면서요. 내가 어디 한번 얼굴에 먹칠 한번 해줘요? 정말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시모가 정말 남편과 신우의 모친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시모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시모를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니들은 연락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야 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참네. 우리나라 경찰들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털컥 그날 거기에 나타나냐고. 아이,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무슨 아주머니 사랑방인 줄 알아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입니까?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그냥 좀 게임 좀 한 것 가지고 무슨 사람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고선 말이야. 이게 내가 여기 이 인간들이랑 들어앉아 있을 일이냐고요. 그냥 게임이요? 불법 게임 하신 거라고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도 아시나 봅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돈을 외치고 돈에 목을 맸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노름. 시어머니는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꽤 많은 용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던 이유는 받는 족족 노름에 탕진했기 때문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위에 대화를 들으셔서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보호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갔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불법 게임을 하다가 걸렸던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게임에 빠져든 것인지. 구치소 안에서도 큰 소리 떵떵 치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시모를 빼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서 나왔죠. 돌아서 나올 때 시모가 어찌나 욕지기를 내뱉던지. 경찰서를 벗어나와서도 귀에 환청이 들리는 듯 했네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니들도 자식 낳아서 니들 자식 새끼한테 내가 당한 것처럼 아주 똑같이 당하고 살아봐. 이 나쁜 것들, 천하의 나쁜 것들아! 시모는 저희 부부한테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내뱉었죠. 글쎄요. 저희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닌지라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 경찰서에서 시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저지른 일,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식을 자식이 아닌 당신의 소유물, 그리고 당신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시모의 끝은 결국 경찰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뒤로 친척들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소식은 늘 똑같았어요. 싸움닭처럼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움을 하고 다닌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노름판에 나간다더라. 등등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왔죠. 여보, 나 어때? 괜찮아? 최대한 깔끔하게 입은 건데 괜찮아 보이겠지? 나 화장은 어때? 괜찮아? 아유, 괜찮아. 아침부터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받고 온 얼굴인데 안 괜찮을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 옷 너무 괜찮아. 누가 보면 당신이 결혼하는 줄 알겠다. 그래도 아가씨 상견례 자리인데 내가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그래야 아가씨 기 안 죽지. 그리고 저희 부부는 최근에 신우이 상견례 자리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없이 저희 부부가 신우이의 보호자로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맞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물을 끼얹었던 신우이의 그 남자친구. 신우이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사돈어른 되실 분들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신우이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저희 세 명이
현재 시어머니와 그 어떤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결혼에 동의하셨거든요. 애들이 서로 좋은 짝 만났으면 그걸로 된 거죠. 민서가 워낙 애가 참하고 성실해서 우리도 그저 며느리로 민서가 들어와주면 좋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부가 민서 결혼 생활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한 많은 도움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아마 신우이 결혼식에도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초대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테고 분명 또다시 이전과 같은 지옥이 시작될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들고 온 저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거친 세상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말이에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